네, 지난 26일 드디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자, 올 하반기부터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편 등 각자 상황에 맞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계획의 내용이었고요. 6월까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죠.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올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 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세 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우대 등의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가치 우수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개발하고 이를 추종한 ETF 상장도 추진한다라고 했죠. 지난달 처음 언급된 이후 기대감만으로도 지수가 올랐던 만큼 이 같은 행보가 다시 한번 지수를 움직일지 궁금한데요. 증권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증권가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지난달 17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된 정책입니다. 자, 이후 김주연 금융위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금융, 자동차, 지주사주 등 저PBR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 언급된 17일부터 한 달 동안 코스피 내 PBR 1배 미만인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의 수가 무려 68%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흔든 것 같은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2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만 7조 1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월별 순매수 기준 최대 기록이 2013년에 9월 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뜨거운 관심을 이렇게 받는 이유, 바로 이 정책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증시가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주식 거래 시장 구분을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증시 부양책을 도입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작년 5월까지 300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효과로 이어졌고요. 또 올해 1월부터는 일본 개인저축계좌라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인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유도하면서 일본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 코스피 200의 55%에 해당하는 기업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는 등 이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 시장과 비교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저평가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일본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발표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옥석 가리기겠죠. 그럼 리포트를 통해서 증권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리포트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모두 3개의 지주회사를 소개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처음 소개한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 밥캣, 두산 테스나 등 상장 계열사들의 업황 개선을 통해 성장성이 강화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보호예수 종료 후 일부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주주 환원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1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G입니다. LG는 우량한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사주 취득과 배당 강화를 진행 중이고, 특히 2024년은 3년 만에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목표가는 기존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SK인데요. SK는 안정적인 지주회사 현금 흐름과 성공적인 투자 회수를 통해서 주주 환원이 레벨업되고 있고, 신성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등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기존 2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BNK 투자증권이 발행한 GS의 리포트입니다.
GS는 4분기 연결 기준 GS 칼텍스의 실적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었는데요. 2024년 정제마진 하락을 유발한 금리 쇼크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연말까지 강세를 기록한 OSP가 2월 1.5달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정제마진은 배럴당 10달러 중반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PBR 고배당 대표주인 GS의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PBR은 0.3배 이하에 불과해 매력적인 주가 레벨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55,000원을 제시했네요. 자, 이렇게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종목 모두 지주사다라는 점이 확실히 눈에 띄네요. 자, 정부의 야심찬 주가 부양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은 전망과 같이 이어질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